네, 오늘은 증여세 대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인은 5천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공제가 된다. 이 부분까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증여는 해줬습니다만 아직 자녀가 경제력이 없어서 세금까지 대신 내주시는 분들 많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최강의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여하면은 계속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정확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뭐 저 정도는 기본입니다. 뭐 배우자는 6억 원이고요. 그리고 족계 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증여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한 4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증여재산 공제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직계 존비속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또 5천만 원을 증여받고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별도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대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내가 공제받고 또 할아버지로부터 또 5천만 원을 증여해서 공제받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 민법상 직계 존속은 나보다 윗대를 다 직계 존속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직계 존속,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거든요. 근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해주고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해주면은 합해서 1억을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고 5천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네. 뭐 증조 할머니,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 윗대는 다 직계 존속입니다.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하면 이거는 직계 존속 아닌가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이제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전혀 혈연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은 아닙니다. 아,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 그럼 아예 관계가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법에서는 기타 친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하면 좀 같은 식구 개념이었는데 네. 좀 기타 친족으로 돼서 생각보다 공제액이 낮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며느리한테 증여해 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부모님은 자기 직계 자손들 있죠. 네. 자기 아들이나 또는 손자들한테 증여해 주는 걸 좀 선호하죠. 소개하시는데 네, 네. 근데 막상 며느리한테 증여해달라고 하면은 네. 잘 안 해주려고 하십니다. 네. 요즘은 좀 이혼율도 높고 이제 그런 걸 그렇죠. 좀 많이 따지시는 것 같긴 한데 세금의 측면에서는 어떻을까요? 세금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며느리한테 증여해 주는 게 굉장히 절세에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녀가 집을 사는데 3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3억 원. 예. 근데 이제 아들한테 직장 다니고 있는 이제 내 아들한테 바로 3억 원을 부모가 증여해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아들은 성인일 테니까 5천만 원 5천만 가능하겠죠. 그럼 2억 5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분은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요 3억 원을 쪼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아들한테는 1억 5천,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는 1억 1천, 네. 그 다음에 손자한테는 4천. 그러면 총 3억 똑같이 증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아들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죠. 그럼 아들은 증여세 과표가 1억입니다. 네. 그 다음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니까 1,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며느리도 과세 표준이 1억. 그 다음 손주는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2천만 2천입니다. 원. 근데 다 과세 표준이 1억 이하잖아요. 그럼 전부가 세율이 10%입니다. 아, 아들하고 며느리는 증여세가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이고 손자는 이제 10%니까 200만 원에다가 세대 생략 할증이라는 게 있죠. 증여세는. 그래서 30% 할증이 되니까 네. 260이 되겠죠. 그럼 전체가 2,260밖에 안 되잖아요. 2,260만 원. 예, 그럼 아까 4천만 원보다 훨씬 줄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가 3억 원 증여해서 절세가 되네요. 그래서 증여세라고 하는 게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며느리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쪼개면 큰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계부, 계모 이런 분들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계부 계모가 엄밀하게 따지면 저랑 이제 피는 통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계부 계모도 엄연하게 이제 민법상으로는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부 계모도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돼서 증여재산 공제를 똑같이 5천만 원씩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부 계모가 자녀한테 증여해주거나 자녀가 계부 계모한테 증여를 해줘도 똑같이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증여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씩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네.
건건이 5천만 원씩 해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건이 해주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은 매번 수십 번을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해버리면은 결국 세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증여세라는 그래서 게. 이제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거는 합산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기타 친족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증여받은 거를 합산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아, 5년이군요, 그러면. 네. 직계 존비속만 10년, 네. 그 외에는 5년. 그럼 아까 며느리한테 1,000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도 5년 내에 그렇죠. 5년 뒤에 또 1,000만 원 할 할 수 있는 거네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간을 좀 잘 감안해서 10년 또는 5년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줬을 경우에 과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금 5억 원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본인이 낸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5억 원을 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하고요. 여기 남은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주니까 납부세액은 7,76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데요. 근데 저 세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증여세가 우리가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여를 받은 자. 그러면 우선 5억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녀가 자기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된다. 뭐 직장 다니면 충분히 능력이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증여세 7,760을 납부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거죠. 네. 만약에 자녀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닌 미성년자나 이제 대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7,760을 자녀가 자기의 자력으로 못 내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대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납을 대부분 부모가 해주겠죠. 그럼 부모가 대납을 해주면은 사실상 이 대납해준 거는 원래는 수증자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모가 내준 거니까 그 부분도 증여를 봅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원 증여가액에다 합산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에다가 요 금액까지 합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 한 번만 더 계산할 거냐. 네. 우리 그 수학의 등비수열 있잖아요. 네. 계속 순환해서 계속 더하게 네. 돼 있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이제 끝도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산 방식이 있긴 합니다. 네. 그 계산 방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아까 이제 5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7,760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만은 네. 만약에 부모가 이 7,760도 대납을 해주면은 총 1억 26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증여를 해줄 때는 이 증여세 대납액까지 계산해서 그거까지 같이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세금 차이가 한 2,500만 원 제법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예전에 이제 증여세 대납 문제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을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해 줄 때 네. 주택을 증여해줘도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 부모가 이제 대부분 증여세까지 대납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액까지 이제 알아서 계산을 신고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요즘엔 또 뭐가 이슈냐면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겼잖아요. 네. 주택분. 그렇죠. 근데 취득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세 당국이 이 증여세 대납만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누가 납부했는지 그것도 점검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도 부모가 대납해 줄 거면은 이 부분까지 증여재산가액에 반영을 해서 아이고.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누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그러면 세금 정도는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자녀한테 해주는 게 절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세금이 가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짝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을 한번 볼게요. 네. 원래 이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다음에 그럼 그걸 증여세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세액공제 3%가 있거든요. 네. 그럼 세액공제 3% 감안하면 곱하기 97%가 납부세액이 되겠죠. 네. 그걸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증여세 대납액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증여세 대납액을 X로 놓고 저기 증여재산가액에다가 이제 증여세 대납을 합산해 줘야 되겠죠. 발생하는 그 X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X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X값을 부모님이 증여해가지고 네. 그 금액까지 이제 납부를 하면은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구나.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왼쪽 X와 오른쪽 X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 표에 보시면요. 저기서 증여세 대납액이 계산한 게 1억 260만 원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 차감 납부세액 1억 260만 원. 요게 바로 X값입니다. X와 X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증여세에 대한
그래도 남은 궁금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게 요즘에 아주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미성년자 아들 명의로 내가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열심히 굴려가지고 막 삼성전자도 사시고 현대차도 사시고 해서 1억 원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도 저런 아버지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아, 예, 저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런 경우에 네. 과거에 이제 과세당국이 어떻게 과세를 했느냐. 네. 예전에는 우선 2천만 원 넣어준 부분은 원래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공제가 우선 납부세액이 되죠. 없고요. 저기서 이제 운영을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했겠죠. 아버지가 했겠죠. 그래서 과세당국이 예전에는 저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 8천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증여세를 예전에 과세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사실상 저거를 운영을 누가 했는지를 밝히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 원금을 증여해 줬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지 그 이후에 운용 수익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이 증여세 취지에 안 맞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네. 저 2천만 원까지만 증여 대상 가액에 들어가는 거고 네. 추가 수익 부분이 있잖아요. 수익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 2천만 원 넣을 때 반드시 세무서 가서 이 증여 신고를 해놓으시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증여가 좀 액수가 크면 분납도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여세 신고 납부는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증여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분납이 가능한데 만약 한 1,500 정도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먼저 내고 네. 나머지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증여세가 뭐 한 5천이나 1억 넘어간다 그러면은 절반 미리 내고 절반은 또 3개월 뒤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작년에 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공시가격으로 하면 될까요? 공시가격으로 하면은 이제 좋겠죠. 네. 그런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은 시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시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액이 많이 추징됩니다. 네. 보통 우리 상증법상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가가 뭐냐? 시가는 원래 사실상 그 증여받은 물건의 실제 거래가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 그 증여받은 물건의 거래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시가로 인정해주는 대용치가 있습니다. 그 시가로 인정해주는 대용치가 대표적인 게 감정가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여할 때 감정 평가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돈 들잖아요. 그렇죠. 비용 들고. 그래서 그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 유사매매 사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증여받은 물건과 아주 유사한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의 거래가가 시가가 거의 근접할 거잖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가 많죠. 같은 단지 내에, 같은 평형에 이제 공시가격이 유사한 그 동이 있잖아요. 있죠. 그 동호수가 거래가 되면은 그 가액을 유사매매 사례가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유사매매 사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순위가 유사매매 사례가가 우선입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상가, 토지, 그 다음에 뭐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공식 유사매매 사례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증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